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김포시장 선거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광역교통과 교육 관련 공약을 앞세워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후보와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후보는 이재명 정부 기조의 실용 행정과 실행 속도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예타를 통과한 5호선 김포 연장의 신속 추진과 함께 풍무 2역 김포경찰서역 통진과 대곳을 아우르는 김포 북부권 등 역사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인천 2호선 고양 연장과 골드라인 학운산단 연장 역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역철도망 완공 전 단기 대책으로는 버스 전용차로 확대를 위한 도로망 개선, 골드라인 혼잡시간대 출근 급행버스 추가 투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전세버스 도입과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계획도 함께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역교통망 철도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진척 속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현실이겠습니다. 좀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를 보완할 대체할 그런 버스편이라든가 노선 신설이 먼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는 민선 8기 시장의 행정 연속성과 성과를 강조합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시장 임기 중 나온 5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 성과를 내세우며 5호선 조기 개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을 다수 공구로 분할해 동시 공사를 진행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 방식을 도입하면 개통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는 또 5호선 연장 사업에 경찰서역, 풍무 2역, 통진역 등 3개 역 신설이 김포철도망 확장의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5호선 선로 일부를 공유해 서울 9호선 김포 연장을 추진하면 경제성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고 5호선이 통진역까지 연장되면 환승 노선으로 황금들역 트램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5호선 예타 통과를 계기로 서울 지하철 9호선이 5호선 선로를 일부 공유하여 김포까지 연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통진, 5호선 통진에서 강화까지 정시 교통수단인 황금들역 트램을 도입하고 두 후보는 교통공약 다음으로 교육 분야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기형 후보는 보육과 교육을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지원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의료 출산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방학과 긴급 상황에서도 틈새가 없는 통합 돌봄 체계를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와 청소년을 위한 자벌드 김포센터 유치, 자립펀드 도입 등 공약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병수 후보는 교육 때문에 이사오는 김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강 2 컴팩트시티 내 세계 정상급 명문 국제학교 유치를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 지정하고 등하교 안전을 위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도입, 서울시 서울런 플랫폼 활용 등을 공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지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평균 경쟁률이 1.7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총 108개 선거구에서 330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총 2개 선거구에서 6명이 등록해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후보와 국민의힘 심왕섭 후보, 무소속 김현태 후보가 출마하며 연수갑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 개혁신당 정승현 후보가 각각 등록했습니다.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작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1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간입니다.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기료 추가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지원 중인 여름철 전기료 4개월분에 더해 1개월분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 감면 확대와 노후 냉방기 교체 지원, 김포공항 심야 운항시간 단축 추진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민선 8기 동안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재산세 감면과 보청기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와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에도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 사용을 망설이고 있다며 국회 법안 처리 전까지 양천구가 먼저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가 17일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른바 새로운 은평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생활 밀착형 구민복지, 광역교통망 구축, 권역별 경제권, 생활권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분야별 세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은평이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인 만큼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고양 신사선, 신사고개역 신설, 서부선 경전철, GTX-2 신속 착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 권역별 공약으로는 수색 생활권 은평 오페라 하우스 건립, 불광 생활권 강북 최대 규모의 민간 도서관 유치, 응암 생활권 불광천 가로정원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혁신파크 부지에 XR 확장 현실 기술을 적용한 2만석 규모의 첨단 공연장을 건립하고 현재 녹번동에 있는 청사를 이곳으로 이전 신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파크에 첨단 공연장을 짓겠습니다. XR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미디어가 가능한 공연장은 그 자체로 훌륭한 컨벤션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복합 청사와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도 빠짐없이 챙길 것입니다. 구청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 구청 부지는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4일 개막한 양천 Y교육박람회가 사흘간에 7만 5천 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AI 빅뱅, 경계 없는 교육, 한계 없는 배움을 주제로 AI와 로봇, VR 체험부터 입시 전략과 진로 설계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특히 보스톤 다이나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과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사이버트럭 전시회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 AI 영어 스피치와 드론 축구, 수학 구조물 경진대회 등 전국 단위 청소년 대회도 열려 미래 인재들의 실력을 겨뤘습니다. 전문가 포럼에서는 AI 시대일수록 질문하는 능력과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제시됐고 장동민, 차인표, EBS 스타 강사들의 강연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천구가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에 나섭니다. 정비 대상은 목 1동, 3동, 4동과 신정 4동 일대 등 모두 5개 구간으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단계적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구는 전신주와 통신주 800여 본, 모두 3만 미터가 넘는 전력선과 통신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요 작업은 늘어지거나 뒤엉킨 전선 정리와 폐선 철거, 전신주에 과도하게 설치된 통신설비 정비 등입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얽힌 전선을 집중 정비해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 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대학가에서는 지금 봄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에도 캠퍼스마다 활기가 넘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잠시나마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를 잊고 청춘을 즐겼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의 바쁜 발걸음 속 대학 축제가 한창입니다. 캠퍼스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 재활 스포츠 전공 학생들이 일일 스포츠 마사지 전문가로 나섰습니다.
스포츠 의학 창업 동아리로 이제 오시는 분들 컨디션에 따라서 스트레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메이크업 체험 부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메이크업 기초부터 타투 스티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동아리 학생들이 눈썹 그려드리고 다듬고 속눈썹도 저희가 붙여드리고 꾸며드리는 그런 동아리예요. 체험형 행사와 즉석 게임 코너가 풍성하게 마련돼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생각보다 동아리 부스가 많아서 되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확실히 참여 위주의 활동이 많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진로 상담 체험 부스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축제는 학생회가 밤낮으로 준비한 결과입니다. 학생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하게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은 동아리나 창업 동아리, 전공 동아리들이 이제 축제 하나만을 보고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먹거리와 공연, 체험 행사가 어우러져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 부천대 축제. 따뜻한 봄날,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결과 4.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천원주택은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의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으로 최대 6년간 공급하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인데요. 올해 시는 매입 임대주택 300가구에 대한 예비 입주자 모집에 나섰고 그 결과 1,275명이 몰렸습니다. 특히 전체 물량 가운데 90가구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별도 배정했는데 749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소득과 자산조사 등 입주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예비 입주자를 확정한 뒤 오는 8월 최종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은평 지역 전현직 서울시 의원 3명이 나란히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전현직 서울시 의원이 3선을 노리는 선거구는 3곳으로 은평구 제1, 2, 4 선거구입니다. 서금주 후보가 녹번동과 응암동을 아우르는 은평구 제1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합니다. 성 후보는 서부성과 혁신파크 부지개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녹번역 삼거리 좌회전 신설 등 주민 교통 불편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역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과도 꽤 있었고 그다음에 마무리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선에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주신다면 서부경전철 이 부분 꼭 빨리 착공시키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혁신파크 부지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개발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이유로 정체되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시의회에 들어가면 혁신파크를 조속 추진 개발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은 성 후보는 3선에 성공할 경우 의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시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 주자로서 많은 후배 의원님들과 함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구산동과 대조동, 불광 1, 2동이 속한 은평구 제4선거구에서는 이현찬 전 서울시 의원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 원내 수석 부대표도 하고 또 서울시 예산결산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의 어떤 관계, 소통, 지평구의 관계 소통을 누구보다도 잘해서 우리 은평구에 제대로 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재개발 신속 추진, 학교 환경 개선,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 파크 골프장 유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한 게 주차하고 교통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노화된 학교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은평구에는 지금 현재 파쿠르 볼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파쿠르 볼장을 좀 하나 정도 유치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저 이현찬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게. 은평구 제2선거구에 단독 출마한 이병도 의원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됩니다. 은평구 제2선거구는 후보자 수와 의원 정수가 같아 무투표 선거구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분들의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서 삼선을 도전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수색 역세권 DMC역 수색역 복합개발도 코레일과 또 국토부, 또 서울시, 은평구가 함께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신사구역 신설도 LH, 국토부, 서울시, 은평구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협력이나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저도 역할을 통해서 꼭 이런 지역의 수건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대 시의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삼선 의원이 되면 시의회 운영위원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집행부와 또 의회 간의 소통 역할들, 그래서 비서실이나 정무수석실을 소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지원하는 사무처를 또 관할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역량들을 좀 높일 수 있고 또 좀 더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해서 의회를 위해서도 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후보들은 오는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단 무투표 선거구의 후보는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순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부천으로 가봅니다. 경기도 의원을 뽑는 부천시 제3선거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제3선거구 경기도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이재영입니다. 정치 실무 1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속도감 그리고 효능감을 본받아서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일 잘하는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11대 도의회 전후반기 모두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노동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지원 사업과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그리고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 사업 등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제 지역구인 중동과 상동, 상위 1, 2, 3동은 많은 노동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노련하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 인정받는 민주당을 위해 저 이재영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상동, 중동, 상일동, 상이동, 3동으로 경기도의원 후보에 나오게 된 박민석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부천은 16년간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인구는 떨어지고 청년들은 떠나며 일자리가 없어진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부천 시민분들은 참 똑똑하십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만나서 인사를 드리면은 이제는 부천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나는 예전엔 민주당을 뽑았는데 이번만큼은 국민의힘을 뽑아서 일하는 도시로 부천이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부천에서 제일 젊은 후보입니다. 제일 젊은 만큼 앞으로 몇 년 동안 단순히 일하는 후보가 아니라 30년, 40년 앞으로 더욱더 일을 해서 부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